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알파고 신하씨 기자와 긴급진단 터키 쿠데타 그 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예상한 대로 뭐 메나TV에서도 말했고 뭐 딴 정기전 뉴스에서도 말했고 네. 딴 그 종편이나 딴 채널에서 말했듯이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죠? 어제 터키 군이 시리아에다가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IS를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터키군이 시리아로 진공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말이 그러는 거죠. 물론 뭐 IS라는 존재하겠는데 네. 무슨 일들을 할 건지는 좀 알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직도 터키는 에사드 정부랑 사이가 나쁘고 그리고 터키군이 시리아에 들어갈 때는 그 터키 안에 있는 반군들이 있어요. 네. 그 반군들 중에서는 누가 테러리스트인지 누가 진정한 반군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네.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랑 같이 들어갔어요.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는 터키는 더 이상 국제 여론에 있는 그 반대의 목소리에다가 견딜지 못하고 드디어 네. 들어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부 쪽은 좀 그런 추세인데 일부 사람들은 아니야. 그 터키 북부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이 완전히 그 시리아 북부를 독립시키려고 하다가 그 하나의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전복하면 쿠르드군이 거기다 전복하면 터키하고 시리아 사이에는 쿠르드 라인이 있어요. 네. 이제 그 쿠르드 라인이 생기면 시리아랑 접촉이 끊기니까 막기 위해서 들어왔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쿠르드족은 터키 동쪽에 살고 있고 시리아 서남 쪽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시리아 서남쪽 아니에요. 시리아 북쪽. 시리아 북쪽.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자면은 쿠르드족이 반자치주 비슷하게 반독립국 그렇죠. 비슷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예. 터키군이 움직였다는 거네요. 이미 그런 자치구예요. 지금 네. 다시 말해줘야 되면 터키에서도 쿠르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리아 안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은 좀 진보계의 뭐 네. 살짝 사회주의에 가까운 이데올로기랑 함께 이렇게 조직화됐고 네. 거기서 반군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 때는 그 IS 같은 테러 조직들이랑 다 싸워요. 근데 에사드란 문제가 없어요. 중앙정부랑. 그래서 중앙정부랑 싸우진 않아요. 다시 이 IS 같은 문제들 없어지면 네. 시리아 다시 정상화되면 그때는 자치구를 얻을 거라는 약속이란 중앙정부랑 안 네. 싸워요. IS랑만 싸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시리아의 북부예요. 도시 하나만 있어요. 자라블루스라는 도시인데 네. 그 도시는 아직 IS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 시리아 안에 있는 진보계의 쿠르드군이 자라블루스까지 전복하면 네. 터키하고 시리아 사이에는 그 관계가 끊겨요. 이것이 이제 일부 해석자들에 따르자면 지금 시리아에서 터키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교역. 네. 불법 서기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막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일부 설에 따르자면 쿠르드 사람들 거기서 이제 핵심을 뭐 이렇게 세력을 키우면 터키 안에 있는 진보계의 쿠르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자극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막아야겠다. 일부 설에 따르자면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압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일부 설에 말하자면 이제 IS 보기에는 터키도 나쁜 나라이니까 왜냐면 이제까지는 크게 들어주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어차피 이제 IS는 지난달 공개적으로 터키를 공격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없다. 이제 가서 공격하자 생각으로. 그리고 또 일부 사람 말하자면 에르도안은 아직도 에사드랑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무조건 에사드 정권을 에사드 없이 그냥 그 시리아 사태를 에사드 없이 불고 싶어서 네. 아무튼 시리아 사태가 심상치 않아지면서 시리아의 홈 경기로 열릴 예정이던 시리아 대 한국의 월드컵 예선 9월 6일인가 네. 그 경기가 마카오로 왔습니다. 네, 제3국인 마카오. 레바논에서 할까 하다가 이제 마카오. 선배 미안한데 이렇게 쿠데타고 전쟁 얘기에다가 이렇게 축구 얘기를 이렇게 껴주시니까 좀 대단하시니까 하시네요. 네,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에르도안이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과 만나는 장면도 화제였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 아니잖아요. 부통령. 네, 부통령. 문제는 국내적으로 뭐랄까요?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대학도 지금 뭐 15개인가 아예 폐쇄를 했다면서요. 제가 졸업했던 고등학교를 없애버렸어요. 영재과학고등학교. 왜 그런 없앤 겁니까? 그런 학교들에서 졸업하는 사람들 주로 에르도안에 대해서 생각이 좋지 않으니까. 반 에르도안파의 거점이다. 예. 그러면은 학교 문을 닫은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까? 이제 일부 학교들은 이제 공기업에다가 넘겨주거나 아니면 국가 공무원으로 뭐 이제 국가 고물로 쓰려고 해요. 왜냐면 그 학교들은 다 사립학교이거든요. 아, 사립학교를 뺏어서. 그렇죠. 네. 지금 에르도안하고 에르도안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 원래 사립학교이니까 사적은 물건이잖아, 사적 네. 재산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용기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사적 재산으로 볼 수가 없다. 이거는 국가물이다, 우리 거다 해서 다 뺏었어요. 그 사립학교들, 사립대학교들, 터키에 있는 7대 기업, 대기업 중에 하나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흡수당했어요, 국가에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문사 방송국도 다 뺏었다면서요. 아니 이미 그건 먼저 그거 했어. 근데 그러면은 시민들의 반발, 국민들의 반발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딴 언론사들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에르도안이 정치 구도를 딱 잡았어요. 저는 보수에만 투표를 얻으면 나한테 충분해요. 왜냐하면 터키는 60년대부터 주로 35%의 친보, 65%의 보수예요. 여기서 보수라는 것은 이슬람, 그렇죠. 이슬람 성향이. 안에는 두 개 라인이 있어요. 네. 친이슬람, 친돌골. 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아, 그러니까 친이슬람주의자와 터키 민족주의자들을 이제 터키 정계에서는 보수파로 분류를 그렇죠. 하는데.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에르도안 계산은 네. 나한테 보수만 투표하면 나한테 충분해요. 그러니까 친서방이나 근대화, 현대화를 하자는 사람들은 이른바 진보 세력인데 숫자가 얼마 안 된다는 거군요. 30%하고 35% 사이에 갔다 왔대요. 그럼 그 이전에는 그 이른바 친서방 개혁파들의 정치적 힘이 꽤 괜찮았잖아요. 군부가 항상 뒷받침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에르도안이 오자마자 했던 거는 일단 군부의 힘을 없앴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이상 힘이 없어진 거죠. 터키의 현대사는 예. 근현대사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득세를 하면 항상 그때마다 군부가 쿠데타를 예, 일으켜서 세속주의와 그 현대화 노선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거의 없다는 얘기인가요? 선배님 저는 아직도 쿠데타 가능성이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 쿠데타를 연구했던 사람이니까 네. 내 학원 때는 군 안에서 이렇게 합정의장에 내렸던 지시로 네.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군 안에 있는 한 바보로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앞으로 또 쿠데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 그러니까 군 전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군대 내 한 파벌, 비밀 결사 조직이 움직이면 쿠데타가 된다. 아니 그런 형태로 쿠데타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엔 또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 안에 있는 상화 체제가 깨진 거예요. 네. 원래 저는 대령인데 소장의 말을 안 듣고 나는 따로 계획을 잡았어요. 하극상. 네. 예, 하극사라고요? 하극상. 네, 하극상 그 제재가 망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 또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번 쿠데타에서는
보시다시피 우리 합정의장의 지시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물론 일부 설에 따르자면 합정의장이 지시를 했다가 네. 지시를 지소하고 다음에는 자신이 뭐 그것도 또 다른 뭐 음모론인데 지금의 상태로 네. 보면 쿠데타 안에 있는 일부 세력이 일으킨 거예요. 그 너무 극단적인 세속주의자들이.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에르도안이 우리 군에 있는 263명 네. 장군 안에서 소장, 대장, 중장 103명을 뭐, 체포하고 네. 지금 이분은 고문당하고 있어요. 사진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치시면 나와요. 아, 고문을 한다. 아니 사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뻥친 건 아니, 사진. 누가 찍어서 그러면 고문 사진을? 아니 이제 뭐 진술이 끝났다고 이제 군인이 나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봉해지고 아, 이거 네. 맞아요. 고문 당한 거 확실해요. 아, 얼굴에 멍이 있고 몸에 막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빗자국 예. 있고. 네. 고문 당한 거 확실해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그걸 본 군인들이 그냥 넘어가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보면은 지금 몇만 명을 그냥 영장도 없이 체포 구금하고 이게 대학생 뭐 일반 시민 심지어는 고문도 하고 학과장, 정장. 네. 뭐 신문 이런 것들도 다 저기 선배님 제 선배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신문사 선배가 네. 그때 다 일어나고 다음에는 에르도안이 바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제 나는 뿌리를 뽑겠다. 네. 지금 너무 강력한 발언들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 우리는 왠지 당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미리 피신했어. 터키에서 나갔어요. 네. 나갔는데 이제 예상한 대로 에르도안이 이제 대대적으로 숙정을 하잖아요. 제 선배 집에 갔어요. 경찰들이 갔는데 선배가 없잖아요. 네. 부인을 데리고 가고 아들들한테 야 애들아 얘네들 아빠한테 빨리 연락을 해. 아빠가 오지 않으면 다음에 너를 데리고 갈 거야. 이거 법이에요? 지금 알파고 기자도 터키 못 가는 거잖아요. 야 그런 주제를 여기서 열지 맙시다. 근데 저도 상황이 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니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들 한국에서 많이 하니까 네. 찢겼어요 저도. 그러니까 현대적인 인권 개념으로 보면은 이거는 말하자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건데. 근데 인류 진화에서 항상 네. 거꾸로 들어가는 시점들이 있어요. 근데 선거를 하면 에르도안이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아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 터키에서는 보수 언론에서 에르도안을 비판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신문사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진보계 기자들, 진보계 언론사들이 에르도안을 비판해도 어차피 안 먹혀요. 그리고 에르도안이 또 똑똑한 진보계의 그 언론사들도 없었어요. 너무나 극단적인 언론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대놓고 칭찬하거나 아니면 공산주의를 대놓고 장량하는 신문사들 남았어요. 그것도 국민한테 영향이 없어요. 뭐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에르도안 싫다고 하면 니네들 공산주의자니까 그래 해서 넘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터키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로 간다. 이거는 선배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렇게 이란이나 아니면 사우디처럼 이렇게 종교 일치를 네. 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 일치가 되면 종교 신학 제고위 같은 뭔가 생겨야 되고 그렇죠. 본인의 권력을 종교 지도자들한테 넘겨줘야죠. 일부분은. 상당 부분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에르도안의 모든 정책을 검토해야 돼요. 이거는 종교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그걸 할 사람들이 다 종교학 출신들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에르도안 자신이 이제 뭐 내 학교 때는 뭐 경영학과를 내 학교 졸업했다는 것도 이제 불투명해. 왜냐면 네. 졸업장이 없어요. 터키에서는 대통령 되려고 하면 졸업장이 필요한데 내 학교 졸업장 없어요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꺼내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야만 입후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본인이 대학을 졸업했다고 한 이상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그 말에 따르자면 네. 시위를 보자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근데 2년제 일하는 소리 있어요. 그건 증명하지 못해.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또 이렇게 뭐 무슨 종교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재금을 치고 싶진 않아요. 에르도안은 지금 종교의 말을 이용하고
그 종교를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종교는 에르도안의 목적지 아니고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그렇죠. 네. 터키는 그 근본적인 이슬람 나라를 갈 나라가 아니에요. 에르도안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뭐 본인이 종신 집권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도 몇 번 했어요. 왠지 아들이거나 아니면 사위가 그 다음에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사위가 이번에 국회의원 됐어요. 세습까지 하겠다. 예. 아니, 근데도 투표하면 된다. 이제 그건 이제 잘 알아서 하겠죠. 네. 왜냐면 정당 안에서 유력한 정치인들이 다 하나씩 숙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에르도안이 이 사람을 총리를 시키라고 하면 누가 맡겠어요. 에르도안은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말하자면은 중동의 안정을 위한 군사 행동에 대한 그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만 그 반대급부로 지금 미국의 망명 중인 그 터키계 학자 네. 한 사람의 미렌 선생님. 네, 소환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뭐 딱 부러지게 거절했습니다. 지금 터키는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대놓고 불법적으로 했던 행동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대에 와서 네. 과테말라에 있는 그 이라크 전쟁 테러 용인자들이에요. 네. 거기는 법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고문도 하고 있고. 네. 근데 터키 사람들 그걸만 하니까 아 미국도 법이 없는 나라야. 네. 미국도 웬만큼 다 하면 되는 나라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그리고 터키는 미국이란 동맹 관계인데 터키라는 나라한테 지금 윌리엄 선생님이 나쁜 사람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와야 돼요. 그분이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길래 터키 정부가 아예 콕 집어서 소환을 요청하는 겁니까? 영향력보다는 네.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괴뢰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보여주고 뒤에서는 딴 일을 하기 위해서. 상징. 예. 네. 그분 이름이 성함이 귤렌. 귤렌. 웃어주는 이란 의미예요. 웃어주는. 네. 웃는. 네. 하여튼 그 부분이 어떤 교육 활동을 통해서 듣는데 그 학교들에서 졸업했던 사람들이 다 교육이 진짜 잘 되는 학교들이니까 터키에서는 다 좋은 자리에 갔어요. 왜냐면 교육이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에 있는 고위급에서 그 학교들에서 졸업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터키 안에 있는 법을 어기고 이상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직접 연계가 있는 건 아니군요. 예, 그냥 뭐 사랑하는 분인데 예를 들면 대표님도 예를 들면 FC 서울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FC 서울 감독의 말을 들어서 활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로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에르도안이 3년 전부터는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 정부 안에서 귤렌파들이 있고 귤렌파들은 귤렌 말을만 듣고 법을 안 듣는다고 해서 수많은 불법 숙종을 했어요. 3년 동안 숙종을 강력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쿠데타가 나왔길래 이것도 귤렌파가 했다고 네. 했어요. 야, 니네들 3년 동안 숙종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여튼 지금 미국한테 자꾸 귤렌을 나한테 주라고 해요. 왜냐면 귤렌 선생님은 미국에 터키에 가야지 네. 또 자기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봐봐 나는 미국에서 끌고 왔다. 근데 미국도 오케이 이네들 말이 맞다면 귤렌파가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 귤렌으로부터 다스리는 바이라면 우리한테 증거를 달라.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주면 바로 드릴게요. 이거는 뭐 네. 어차피 우리는 법으로. 근데 그런 말을 하길래 영상돼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있는데 총리의 이 말이 있어요. 터키 국회 연설을 하는데 터키 총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자꾸 우리한테 증거를 부탁하세요?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 했다고 하면 그러면 증거가 있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증거를 줘. 네. 증거 없으면 거짓말쟁이야. 알겠습니다. 형제의 나라 터키에서 뭔가 현대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납득하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일로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는 터키 친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선배님 저기서 추가하고 싶은 거 하나 뭐냐면
다들 한국의 경제 발전을 모범해야 된다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네. 한국의 민주주의 속도를 모범해 좀 약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를 급속히 받아들였어요. 네. 한국이. 터키는 거의 100년 전에 공화국으로 넘어갔고 여성한테 참정권 투표권, 참정권, 네. 그렇죠. 피선거권. 주는 네. 스위스 다음에 두 번째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 이런 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많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법치주의를 많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네. 우린 지금 그 과정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언젠가 같은 파이라고 해서 같은 보수라고 해서 언젠가 터키에 있는 보수파도 뭔가를 깨닫고 뭔가 항의할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알파고 신하씨 기자가 평가하기에 대한민국의 진정한 성취는 경제 성장에도 있지만 민주화를 이루어서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한 데도 있다. 법치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네.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터키에도 하루속히 법치주의가 확립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